아침 지하철 대신 동네 산책 63세에 열린 여유의 세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리지 않는 삶,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는 하루, 지하철이나 버스 대신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어 다니는 아침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단어가 가까워지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제 뭐 하면서 살지? 시간은 많은데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돈은 괜찮을까?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에게 은퇴는 자유의 시작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막막한 공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오히려 지금이 더 나답게 사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은퇴는 일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미리 어떤 마음가짐을 준비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속도가 바뀌는 시간.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늘 속도에 맞춰 살게 됩니다. 출근 시간, 회의 시간, 보고서 마감, 프로젝트 일정. 하루 대부분이 해야 하는 일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은퇴를 하면 처음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 하지만 조금 지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 이게 여유라는 거구나. 아침에 급하게 커피를 들고 뛰어가던 대신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점심은 서둘러 먹는 대신 천천히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TV만 보는 대신 취미를 시작합니다. 결국 삶의 속도가 회사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살의 아침 산책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63세에 퇴직한 김정호 씨는 은퇴 첫 달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더라고요. 30년 넘게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평소처럼 6시에 눈이 떠졌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집 근처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20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30분. 어느새 1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산책이 지금은 그의 하루 루틴이 됐습니다. 동네에 이런 길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예전에는 맨날 회사만 다녔잖아요. 지금 김 씨는 아침 산책 후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지하철 대신 동네 산책을 하는 삶, 그게 은퇴 후 가장 큰 변화였어요. 사례 은퇴 후에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58세에 퇴직한 박미선 씨는 은퇴 후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배워볼까?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수채화 수업이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취미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고, 지금은 동네 전시회에도 작품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은퇴 후 그녀의 하루는 오히려 더 바쁩니다. 아침에는 수영, 오후에는 그림 수업, 가끔은 여행도 갑니다. 예전에는 회사 때문에 시간을 썼다면 지금은 나를 위해 시간을 써요. 이 차이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바꿨다고 합니다. 살의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65세 이정수 씨는 은퇴 후 완전히 쉬지 않았습니다. 주 3일만 일하는 작은 일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쉬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적당한 일, 적당한 사회 활동이 삶의 균형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인사하고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고 합니다. 일은 줄었지만 삶은 더 풍성해졌어요. 은퇴 후 삶을 바꾸는 3가지 준비. 이 3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은퇴 후 새로운 리듬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 리듬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이 3가지 있습니다. 1. 돈보다 시간 사용 계획.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하면 먼저 돈을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는 이런 질문도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취미를 해보고 싶은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은퇴 후 삶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2. 작은 루틴 만들기. 은퇴 후 삶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루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산책, 운동, 취미 활동, 봉사 활동, 공부. 이런 루틴이 하루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3. 사람과의 연결 유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외로 사람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인간관계가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동호회, 취미 모임, 봉사활동 같은 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는 잃는 것보다 찾는 것.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미뤄두었던 삶을 다시 찾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하고 싶었던 일을 미뤄두고 좋아하는 것을 잊고 지냈다면 은퇴는 그것을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됩니다. 아침 지하철 대신 동네 산책을 하고 회의 대신 취미를 즐기고 성과 대신 여유를 느끼는 삶.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빠르게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삶은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생각보다 괜찮다. 지금이 오히려 더 좋다. 어쩌면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진짜 나답게 사는 두 번째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속도와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 더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까? 이 질문에 대해 심리학과 노년학에서는 꽤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세 가지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건강, 목적, 그리고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뇌는 목적 있는 삶을 원한다. 미국의 노년학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 의식 퍼퍼스 인 라이프입니다. 미국 러시대학교 노화 연구센터에서는 수천 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삶의 목적 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치매 위험도도 낮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목표와 의미를 느낄 때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거나 스스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활동을 할 때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런 활동이 지속되면 신경 연결이 유지되고 뇌 기능이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이렇게 조언합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보다 작더라도 의미 있는 활동이 있는 삶이 훨씬 건강하다. 앞에서 소개했던 도서관에서 일하던 이정수 씨의 사례도 바로 이런 원리와 연결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사회의 작은 역할을 한다는 느낌이 삶의 활력을 만들어준 것이죠. 몸은 천천히 움직이는 삶을 좋아한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신체 활동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년기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로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꼽습니다. 특히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는 심혈관 건강, 혈당 조절, 근육 유지, 그리고 우울감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부담을 느낍니다. 헬스장을 다녀야 하나? 운동을 제대로 해야 하나?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활동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동네 산책, 시장 걸어다니기, 가벼운 등산, 텃밭 가꾸기. 이런 활동들이 꾸준히 이어질 때 건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노년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 후 최고의 운동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생활 속 움직임이다. 아침 지하철 대신 동네 산책을 한다는 표현이 단순한 낭만적인 문장이 아니라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는 과학적인 생활 방식이기도 한 셈입니다. 인간은 결국 사람 속에서 행복해진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기 연구 중 하나로 알려진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꽤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직장 중심의 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기존 관계를 더 깊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 모임, 운동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은퇴 후 우울감이 훨씬 낮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결국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자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기본적인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노년학 연구에서는 점점 더 강조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재정 준비, 삶의 준비다. 즉,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이 질문들이 함께 준비될 때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퇴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시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직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갑니다. 출근 시간, 회의 일정, 업무 목표가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정해준 일정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삶의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 삶을 사는 것 같다. 아침 지하철 대신 동네 산책을 하고, 일에 쫓기기보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성과보다 삶의 만족을 생각하는 시간. 어쩌면 우리가 은퇴 후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조금 느리지만 더 깊어진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은퇴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을 돈으로 바꿔 살았다면 지금은 시간을 삶으로 바꾸며 살고 있다. 어쩌면 은퇴는 단순히 일을 마치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